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학의 셈 미적분 1이라는 책을 이용해서 같이 미적분 1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하나 당부드릴 말씀은 미리 한번 책을 교재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개념 확인 코너 정도는 풀어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교재를 한번 정도 쭉 이렇게 훑어보신 다음에 같이 수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교재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에 수열의 수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요. 다음 두 개의 수열 AN과 BN에서 N값이 N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항 AN과 BN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그려서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열 AN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쭉 가서요. 자, 수학 2에서 우리 수열의 일반항 배웠죠? 그래서 AN의 일반항이 N 플러스 1분의 N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반면에 수열 B에는 첫째 항이 1, 둘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12페이지 보시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수열 AN과 BN이 각각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n은 n 플러스 1분의 n이며 gn은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되어 있느냐 하면 fn은요. 자, fn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n 플러스 1분의 n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그래프 위에 올려서 함수 fn의 모양을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n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fn축이 있습니다. 자,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할 수 있고요. 2를 대입할 수 있고 3을 대입할 수 있고 4를 대입할 수 있고요. 쭉 대입해 갑니다. 자, 대입해서 각각의 fn 값을 구해보시면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분의 1 되니까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하시면 2 더하기 1분의 2니까 3분의 2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3을 대입하면은 4분의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5분의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수투에서 점근선 배웠을 겁니다. 점근선. 자, 쭉 진행되어지면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자, 점점 y꼴 1이다 라는 직선에 가까워짐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반면에 자, gn이라는 함수는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 하면 gn은요.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n축이 있습니다. n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를 정의하고로 하는 함수값 gn축이 있습니다. 처음에 자 1 대입할게요.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양수가 되겠고 1분의 1 돼서 1 나오겠죠. 자 1 대입하면 1 나올 겁니다. 2 대입할 거고 3 대입할 거고 4 대입할 거고 5 대입할 거고 6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책에 나와 있지만 1을 대입하면 1이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3을 대입하면 3분의 1이고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5를 대입하면 플러스 5분의 1이고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다.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자 지그재그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교재 보시면 자 위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n이 한없이 커지면 수열 AN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게 수열 얘기 AN입니다. FN이 AN이고 그 다음에 GN이 BN인데 n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수열 AN은 처음에는 2분의 1 그 다음에는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4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y꼴 1이라는 직선에
가까워진다. 즉 함수값이 1에 가까워진다. 즉 수열의 값이 1에 가까워진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GN, 다시 얘기해서 수열 BN 같은 경우에 처음에 1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왔다 양수 음수가 번갈아 나오면서 그 폭이 점점 좁아져요. 좁아져서 X축에 N축에 다가감을 알 수가 있어요. 즉 함수값이 어디에 다가감을 알 수 있느냐 하면 0에 가까워짐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해서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 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n값이, 자연수 n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수열 AN의 일반항 AN 값은 1에 가까워지고 수열 BN의 함수값, 다시 얘기하면 일반항은 점점 0이 되지는 않지만 0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이 어떤 특정한 값,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하고,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합니다. 수열 AN의 극한값이 알파에 수렴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기호로서 표현하는데, 이런 상황을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을 n값이 커짐에 따라, n값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항 AN이 특정한 값, 일정한 값 1에 가까워지는 것을 수렴이다라고 부르고, 그걸 기호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n이 한없이 커집니다. n이 무한히 커집니다. 한없이 커집니다. 그걸 이렇게 씁니다. 팔자를 옆으로 누웠다 생각하시면 돼요. 팔자를 옆으로 누웠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을 때 뭐라고 읽으시면 되느냐 하면 무한대다라고 읽으시면 되고, 무한대라는 건 뭐냐 하면 한없이, 끝없이, 끝이 없어요. 경계가 없습니다. 무한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야. 상태. 무한히 커진 게 아니야. 무한히 커진 게 아니라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 진행형이죠.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야. 가고 있다는 얘기야. 무한히 커짐에 따라 이거일 때 일반항 AN은 1이 되지는 않지만 점점 어디에 가까워집니다. 1에 가까워짐을 알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 수열 AN은 1로 수렴한다 라고 부르고, 그것을 이때 1을 뭐라 부르냐 하면 극한값 또는 극한이다 라고 부르며, 그것을 기호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현하고요.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좀 길죠. 길어서 이걸 좀 추격해서 LIM, 교재에 나와 있지만 리미트라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일반항 수열, 어떤 수열 AN의 일반항은 1로 다가간다. 즉 1로 수렴한다. 즉 극한값이 1이다. 혹은 극한이 1이다. 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될 거냐 하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n이 뭐라고 주어져 있었냐면 n 플러스 1분의 n이다 라고 주어져 있었으니까 극한값은 1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자, 교재에 보시면 어떤 일정한 값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떤 일정한 값 알파라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 밑줄 그시고요. 밑줄 그신 다음에, 자, 요 말을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한 확정값이다. 유한 확정값이다 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이 어떤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면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거기 일정한 값 옆에다가 그 일정한 값 대신에 유한 확정값이라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열이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짐을 의미하긴 하지만, 그 어떤 일정한 값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유한한 숫자가 돼야 되고요.
유한한 숫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모 또는 모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입니다. 무조건 하나. 그래서 유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만 뭐라 부르냐? 수렴한다라고 부릅니다. 자, 반면에 자 수열 비행 같은 경우에 즉 주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하면요. 일반항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n 값이 무한히 커짐에 따라 자연수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함에 따라 다시 얘기하면 자연수 n이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항 B에는 즉 함수값은 양수, 음수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0에 가까워진다. 0이 되진 않아. 0이 되지는 않지만 0에 가까워짐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럴 때 수열 B에는 0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기호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LIM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수열 B에는 0으로 수렴합니다. 또는 수열 Bn이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 하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 놈이 n이 커짐에 따라 요 식은 0이 되지는 않지만 0에 가까워짐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럴 때 0으로 수렴한다. 혹은 극한값이 0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때 주의할 점이 요건데요. 여기 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여라도 얘가 0이냐? 아닙니다. 예? 얘가 는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혹여라도 0이냐? 자, 얘는 죽었다 깨라도 모일 수 없는 수냐 하면 0일 수가 없는 수야. 왜? 분자가 1이니까. 분수가 0이려면 분자가 0이 돼야 되는데 분자가 1로 정해져 있어. 다시 얘기하면 얘는 죽었다 깨나도 0이 안 나옵니다. 얘는 0일 수가 없어. 이건 뭐야? 0에 가까워진다. 이 뜻이다. 0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거기 그림으로 산 그림이 있죠. 산 그림이 있고 고지를 향하여 뭐 재미있는 그림인데 극한값은 목표값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극한값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거지 어디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다. 어디에 도착한 게 아니라 어디에 도착하려고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거 개념 정확히 잡아두세요. 자, 그리고 원래 기호는 이렇게 LIM 쓰는 건데요. LIM 쓰는 건데 그러면 좀 시간이 걸려서 저 혼자 그냥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요거다라고 알아들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한다는 것은 n이 한없이 커짐을 나타내는 기호이며 요거죠. 요 기호는 무한대라고 특히 양의 무한대라고 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은 몇 페이지냐? 12페이지에 맨 아래쪽 보시면 리미트의 어원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페이지 넘겨서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과 같이 얘기한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면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이 어떤 일정한 값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일정한 값은 유한해야 되며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유한해야 되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 하며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하며 이것을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n이 끝없이 증가할 때 이거일 때 수열의 일반항 AN은 알파에 가까워집니다. 좀 더 유식하게 얘기해서 알파에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이거를 한 방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an은 알파로 수렴한다 라고 쓰시면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얘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 특히 얘 2번 잘 보도록 하시고요. 상수함수죠. an equal 2입니다. an equal 2 그럼 항상 얼마만 나오니까 2만 나오니까 극한값도 얼마다?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음에 자 여기까지가 수열의 수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시면 수열의 발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수열이 나와 있느냐 하면 자 두 개의 수열 나와 있네요. AN이라는 수열과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 나와 있는데 자 수투에서 우리 수열 배웠으니까 바로 그냥 일반항 구하시면 AN이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 하면 N제곱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BN은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 하면 2-2N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프도 주어져 있는데 AN의 그래프는 자 단순히 그리시면 N축이 있고요. AN축이 있을 때 N이 1이면 1, N이 2이면 4, N이 3이면 9, N이 4이면 16이죠. 다시 얘기하면 n값이 커지면 an 값도 같이 덩달아 뭐해지느냐? 커져요. 커져. 다시 얘기하면 어떤 유한 확정값에 가까워지지 않고 어떤 유한 확정값, 즉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으며 계속 뭐만 하느냐? 커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커지고만 있습니다. 반면에 수열 BN 같은 경우에는 N축과 BN축이 있고요. 자, 1대 2반입니다. 0 나오겠죠. 2대 2반입니다. 마이너스 2 나오겠죠. 3대 2반입니다. 3대 2반면 마이너스 4 나오겠네요. 자,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N이 증가함에 따라 수열 BN은 계속해서 뭐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감소합니다. 계속 작아집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일정한 값, 다시 이야기하면 유한 확정값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 모두를 뭐라 부르냐 하면 수열 AN과 수열 BN은 발산이다. 수렴이 아니다. 발산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교재를 넘기시면 14페이지 보시면 앞에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수열 AN의 일반항 AN 값은 한없이 커지고 수열 BN의 일반항 BN은 한없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수열 AN과 BN은 모두 일정한 값, 즉 유한 확정값에 수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어떤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그 수열을 무엇이다 라고 부르냐? 발산한다. 수렴이 아닌 경우를 뭐라 부른다?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기호로 쓰면 뭐가 될 거냐? 기호로 쓰면 첫 번째 AN은요. 자,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AN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n제곱인데 n이 커지면 n제곱도 덩달아 커지죠.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아까는 알파로 수렴이라 했어요. 그렇지? 이번엔 뭐라고 하면 되느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자, 수열 BN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BN 다시 얘기하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2-2n인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한히 작아지죠. 끝없이 작아져. 자, 끝없이 커지는 걸 무한대라고 했어요. 그럼 끝없이 작아지는 건 음의 무한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열 B에는 결과적으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 수렴 아니다. 발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14페이지에 보시면 또 어떤 예가 또 나와 있느냐 하면 이런 예도 나와 있습니다. 수열 AN이 자 나와 있기를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요. 수열 AN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번갈아서 왔다 갔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항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또 하나 더, 자, 수열 BN이 있습니다. 자, 수열 BN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1과
다음에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3과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이다. 위에 걸 잘못 썼네요. 요건 없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야. 이럴 때 자, an과 bn의 극한값을 구해 보시면 그러면 자,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an을 구해보고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bn을 구해보시면 자, 그래프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an의 그래프 보시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an의 그래프 보시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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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죠? 해서 자, 1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뭐 하는 거냐 하면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어. 수렴이라는 것은 뭐라 했느냐 하면 어떤 일정한 값. 다시 얘기하면 확정값. 유한 확정값이라 했지. 다시 얘기하면 1이면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뭐가 돼야 돼? 확정적이어야 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거 없습니다. 1이면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가 확정적이어야 되는데 확정적이지를 않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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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1 또는 마이너스 1 뿐인 거지. 이런 것은 수렴이 아니야. 수렴이 아니니까 뭐라고 하면 되느냐? 발산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발산이다 해도 관계없고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뭐 한다 라고 얘기하느냐? 예, 진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 이렇게 진동인 경우에는 여기에 는이라는 등호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땡땡 합니다. 기호 사용법이다. 왜냐하면 자, 참고로 얘기해서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an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버리면요. 이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an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거나 또는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향할 때 an은 1로 수렴하는데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로 수렴하는데 내가 정확히 어디로 수렴하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즉 an은 수렴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등호를 써버리면 이게 유한한 숫자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알아본 것처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나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나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진동인 경우에는 등호를 쓰지 않습니다. 요거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등호를 쓰지 않는다.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수열 A에는 는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진동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향할 때 bn인데요. 요게 bn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1, 3, 5 해서 계속 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도 있습니다. 계속 뭐 하기도 하느냐 하면 작아지기도 합니다. 계속 커지기도 하고 계속 뭐 하기도 하느냐 하면 작아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도 땡땡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진동이다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아까는 등호 쓰지 말래매요. 그치? 근데 왜 지금은 등호 썼어요? 아까는 여기가 무슨 숫자였어? 유한한 숫자였지. 유한한 숫자이기 때문에 수렴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등호를 안 쓰는 거지만 여기는 무한대야. 다시 얘기하면 유한하지 않아. 그러니까 벌써 이 글자 갖고 얘는 뭐다? 발산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렇죠? 발산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호가 관계가 없습니다. 기호 사용법입니다. 물론 문제는 안 나와요. 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이처럼 n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수열 AN과 BN의 일반항 AN과 BN 값이 일정한 값, 즉 유한 확정값에 가까워지지 않고, 즉 수렴하지 않고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 부르냐? 진동이다라고 부른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뭐라 부르냐 하면은 여기 써 있네요. 예, 진동이다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발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즉 수렴이 아닌 경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 저기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수열 AN이 수렴하지 않을 때 수열 AN은 발산한다라고 하며 극한값은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발산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세 종류가 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한없이 증가할 때, 음의 무한대로 발산, 한없이 감소할 때, 그리고 지금 한 거 진동.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수렴이라는 건, 수열의 극한에서 수렴이라는 건 항의 값을 의미하는 자연수 n값이 무한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항 AN이 어떤 일정한 값, 유한 확정값에 가까워지면 수렴이다라고 부르고, 그게 아닌 건 다 뭐라 부르는데? 발산이라고 부르고요. 발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진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개념 설명이었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16페이지로 가셔서 자, 필수 예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 16페이지에 필수 예제. 자, 1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 예제 1번 같이 봅시다. 자, 필수 예제 1번에 보시면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그래프를 그려서 조사하고, 자,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뒤에 넘어가면요, 극한값을 쉽게 구하는 요령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를 활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3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분의 2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분의 3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분의 4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서 끝이 안 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즉 무한개의 항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어지는 수열들은 저 뒤쪽 가서 어떤 유한 확정 값으로 가까워지느냐, 그럼 가까워지면 수렴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까워지지 않을 때는 발산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자, 물론 여러분 책에는 풀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첫째 항이 얼마 나왔느냐? 3분의 1, 둘째 항이 3분의 2, 셋째 항이 5분의 4, 6분의 4, 5분의 3, 6분의 4, 7분의 5 되겠죠? 분자, 분모의 차가 얼마인데? 2인데 보시다시피 3분의 1, 4분의 2, 5분의 3, 6분의 4 그리고 교재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즉 유리함수의 점근선, 우리 배웠죠? 수투에서 유리함수의 점근선 배웠지만 점점 분모 분자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자연수 1에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3분의 1보다는 4분의 2가, 4분의 2보다는 5분의 3이, 5분의 3보다는 6분의 4가, 6분의 4보다는 100분의 98이, 1000분의 998이 가면 갈수록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디로 가까워져요? 1에. 1이 되진 않아. 1에 되진 않아. 1이 되지는 않지만 1에 뭐해져? 가까워지지. 1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1번 수열은 뭐합니다? 수렴합니다. 그리고 극한값은 얼마입니다? 1입니다. 라고 하시면 답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루트 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2분의 루트 5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 하면 3분의 루트 10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 다시 그 다음은 얼마라고 주어져 있느냐? 4분의 루트 17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맨 앞에가 그냥 루트 2였는데 이것을 1분의 루트 2다 라고 고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수열의 극한은 수렴이냐 아니면 발산이냐, 그리고 만약에 수렴한다면
극한값은 얼마일 거냐. 자, 그러면 일반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 일반항 구하시면 자, 다 배웠죠? 수투에서. 자, 첫째 항의 분모는 1, 둘째 항의 분모는 2, 셋째 항의 분모는 3, 넷째 항의 분모는 4. 아, n번째 항의 분모는 n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다음에 분자를 보시면 다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루트가 붙어 있는데, 자, 안에 것만 보겠습니다. 첫째 항은 2고요. 둘째 항은 5고요. 셋째 항은 10입니다. 넷째 항은 17입니다. 가는데 등차 아니죠. 3도 하고 3도 했죠. 5도 했죠. 더한 숫자가 달라요. 따라서 등차 아닙니다. 그럼 등비냐? 예, 등비도 아니에요.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화수열이냐? 즉 역수가 등차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등차 아니고 등비 아니고 조화 아니니까 뭘 의심해 봐야 돼요? 예, 객차 의심해 봐야 되죠. 객차. 그래서 자, 5에서 2를 뺍니다. 3이 되겠고요. 10에서 5를 뺍니다. 5가 되겠죠. 17에서 10을 뺍니다. 7 나오네. 아, 객차가 무슨 수열을 이룹니다. 3, 5, 7. 객차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객차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반항 구하면 2 플러스 시그마 K는 1항부터 n-1항까지 K 플러스 1 되겠죠. 이게 일반항이 될 겁니다. 모르는데요. 수투 복습합시다. 수투 복습.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자, 이거 정리도 안 되겠는데요. 마찬가지야. 수투 복습하고 오세요. 지금 미적분 원 시간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n제곱 플러스 1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분자였어요. 이게 분자. 근호 안에 있는 분자였으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1 되어질 거고. 자, 이것을 교재에 보시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 대입하면 1 대입하시면 1분의 루트 1 더하기 1 돼서 루트 2가 나오고, 2를 대입하면 2분의 2의 제곱 플러스 1 돼서 루트 5가 나오는 거고요. 3을 대입하시면 3분의 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10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게 어떤 유한 확정값에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지 않느냐를 알아보는 건데,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1이라는 수에 가까워지고 있지. 다시 얘기하면 분모 분자가 가면 갈수록 뭐해지고 있느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2분의 루트 5고요. 그다음 요걸 루트로 고칠까요? 이것처럼 더 쉽게 보일 텐데. 자, 여기 자, 요거를 다 루트로 바꿔 버리면요. 요게 루트 4입니다. 요게 루트 얼마 될 거냐 하면은 9가 될 거고요. 요게 루트 4였으니까 16이 되겠죠. 그렇죠? 이러면 확실하게 보이시겠죠? 그럼 얘는 루트 1입니다. 됐나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 자, 가면 갈수록 전체 숫자가 1분의 2보다는 4분의 5가 1에 가까운 수고, 4분의 5보다는 9분의 10이 1에 가까운 수고요. 마찬가지 9분의 10보다는 16분의 17이 1에 가까운 수죠. 다시 얘기하면 n이 항수가 진행되어짐에 따라 어디에 가까워집니다? 1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수렴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극한값은 1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우리 좀 몇 페이지만 지나가면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를 활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n 플러스 2분의 3n-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 2번은 수열을 쭉 나열했는데 3번은 일반항을 줬네요. 어떤 일반항을 줬느냐 하면 n 플러스 2분의 3n-1이다 라는 일반항을 줬습니다. 물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프를 하나씩 점 하나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4대입하고 5대입하고 6대입해서 점들을 찍어줘서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판별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우리 수투에서 뭐 배웠느냐 하면은 유리함수 배웠어요. 분수함수 배웠어요. 그걸 활용해 봅시다. 자, 이걸 y라고 잡으면요. 자, y라고 잡겠습니다. a를 잡을까요? y 말고. 자, an 이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n 플러스 2분의 3n-1입니다.
분수함수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 하면은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표준형.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데 요 바꾸는 방법이 선생님마다 약간 달라요. 선생님마다 약간 달라서 자, 선생님한테 배우신 대로 수투 배우신 선생님한테 하시는 방법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자, 1분의 3이니까 3이고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7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n을 가지고 3n을 나누는 거죠. n을 가지고 3n을 나누는 거니까 몫이 3이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서 n 플러스 2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알파를 대입해서 구하니까 따라서 n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려면 n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7 나옵니다. 해서 몫이 3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n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n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an축이 있고요. 점근선은 n 이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an 이꼴 3이죠. an 이꼴 3. 요 두 개가 점근선 되어지고 분자가 음수니까 두 점근선을 경계로 해서 2사분면 방향과 4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런데 n은 무슨 수냐? 자연수야. n은 자연수니까 이쪽 그래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n 이꼴 1일 때 1 대입하시고 2일 때 2 대입하시고 3일 때 3 대입하시고 4 대입하시고 5 대입하시면 요 값들이 얼마가 되진 않지만 3이 되진 않지만 3에 계속 뭐해진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느냐?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죠. 따라서 3번 n 플러스 2분의 3n 마이너스 1이라는 일반항을 갖고 있는 수열은 수렴합니다. 어디로? 3으로 수렴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4번도 있는데 4번은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자 17페이지로 가서 마찬가지 필수예제 2번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대표예제, 자, 필수예제 1번은 다 수렴하는 것만 나왔는데 필수예제 2번은 전부 다 아니구나. 마지막 문제는 수렴이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수렴이고 4번은 발사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뒤에 가서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을 배우기로 하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듯이 교재에 나와 있듯이 찍어준 겁니다. n 대신에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하고 6 대입하고 7을 대입해서 직관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느낌상 수렴이냐 발산이냐를 알아보는 방법인데 그래프 다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으니까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넣어봐서 여러분이 해보시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자, 안 나와요. 어차피 뒤에 가면 계산법이 나옵니다. 따로.